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오늘 흥구석유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긴장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흥구석유의 이 주가 흐름세도 봤을 때 약세 분위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장 초반에 현재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. 급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현재 재차 반등에 대한 의지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주가적인 흐름세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과연 흥구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. 우선은 이 종목의 특징상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좀 결정되는 경향이 큽니다. 그래서 외국인의 수집이 매집이 들어와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의 매집은 과연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을지 이런 이야기겠죠. 금일 영상을 통해서 모조리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장 초반의 흐름세를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현재 좀 억눌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? 아니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남아 있는가? 이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를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이 확률은 높고 리스크는 적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행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이 파란색 선이 유가죠. 그리고 흥구석유는 보라색 선입니다. 그래서 파란색 선이 증가를 해줄 때 흥구석유의 주가도 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할 때는 또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사실 100%는 아니죠. 하지만 이러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유가 플러스 전쟁입니다. 뭐 다른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. 하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더 강한 모멘텀을 받아준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, 금일도 장 초반에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전일 유가가 소폭 하락을 해 주었습니다. 어떤 이유로 하락을 해 주었냐? 이 중동에 대한 긴장이 완화가 되었고, 또 홍해를 이 정상 운항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 주었죠. 사실 전반적인 증시에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. 어쨌든 제가 흥구석유는 증시와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 자체는 흥구석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0.5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장 초반에 약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어쨌든 현재 이 기조를 봤을 때 유가 자체가 5달러에서 10달러 가량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었다라는 이슈 자체는 처음에 계기 자체가 유럽연합이었죠. 사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봉쇄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을 최대한 완화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닌데 다를까 이런 제재 관련된 기사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중동 리스크가 다소 오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. 전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를 통해서 흥구석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. 그리고 특히 이란 옆에 이런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산유국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산유국에서 공급 차질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유가는 상방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
그리고 또 추가적인 제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를 재개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완장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이스라엘은 제재를 안 하고 또 이란을 제재를 해주면서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미사일 공격하겠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베네수엘라를 석유 제재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이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제 사견에 대한 내용은 좀 빼놓고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를 제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 차질까지 이어지고 유가 상승 모멘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또 공급적인 측면 말고 또 중요한 점이 수요죠. 수요적인 측면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. 미국 소매 판매 지표를 가져왔는데 예측치가 0.4%고 실제가 0.7%입니다. 실제가 더 높게 나와 주었었죠. 그래서 현재 상태가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자,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비가 계속되고 있다. 다시 말하면 경제가 좋아진다. 경제가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.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두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탄탄한 경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. 특히 BSI 지표라고 있습니다. 이 지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기업에 대한 경기 실사 지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 기조에서 그렇게 되면 공급에 대한 차질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유가는 상승하면서 이 부분이 흥구석유 주가도 상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는 제조업 지표인데 연장선입니다. 앞서서 이 기업에 대한 경기 실사 지수를 파악을 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죠. 이 제조업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와 주었고 이 중국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특히 중국은 원자재 최대 수요국 또 최대 공급국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런 제조업 지표가 살아나는 것은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어쨌든 이 중국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탄탄할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입니다. 앞으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원유에 대한 수요는 좋고 공급은 감소할 확률이 높으니까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은 파악을 했지만 자, 그렇다면 리스크가 없냐? 자, 이 부분은 또 아닙니다. 이렇게 유가가 뭐 100달러를 근접한 상황에서도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당시에 유류세를 뭐 인하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해준 건데 제가 어떤 말씀을 또 드렸냐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11월 전까지 더 강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과 다르게 유류세 인하가 관련된 기사가 나와 주더라도 이 부분을 무마시키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또 정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차트의 흐름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주봉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일단은 5일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5일선 구간에서 이 저항에 대한 심리와 다시 한번 이 매수세의 심리가 싸워주고 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5일선을 이탈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있었죠. 이 11선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특히 주봉의 11선을 인간의 심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.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듯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상승을 해줘야 방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현재 5일선 구간에서 바로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 베스트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해준다라고 하면은 11선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자, 그렇다면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? 결국에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. 11월 대선 전에 7월, 8월에 전당대회가 존재를 하고 이전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 리스크를 부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흥구석유는 대표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되고 유가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
자, 그렇게 되면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 주는 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,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